그래서 윤동욱이 불편한 하루 영상 편지를 계속 쓸 텐데 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개 식용 금지법입니다. 네. 하나씩 질문을 할게요. 네. 2024년 1월 9일에 통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6일에 공포가 됐고 보통 이제 법사위 그러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본회의에 통과되는데 네. 법사위 통과되자마자 또 이제 본회의 통과됐어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특별법은 당연히 법사위가 상임입니다. 네. 개식용 금지 특별법인데, 그러니까 논의가 상임위에서 되자마자 바로 본회의 갔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되게 깊게 통상적인 일반 법안 처리 그 기간보다는 좀 더 짧게 걸린긴 했어. 어쨌든 2024년 1월 9일에 통과가 됐는데요. 네. 2월 6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네. 시행은 이제 3년 후, 그러니까 이제 유예 기간 갖고 나서 2027년부터 될 것 같아요. 네.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네. 내용은 이제 네,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시키거나 도살하는 행위 또는 이제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내용 네, 보면. 네. 구체적인 내용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예, 물론 네. 이제 봅시다. 네. 보통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면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년 이상의 징역이 있잖아요. 벌금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반드시 처벌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또 그러니까 1차가 그게 있어요. 큰 네. 포괄 원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네. 조금 더 작은 원이 뭐가 그려지냐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양형 범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을에서는 모든 이 비슷한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처벌이 돼야 되잖아요. 네. 판사에 따라서 너무 지나친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대법원이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요. 양형법을 네. 이렇게 하라. 네. 개 도살을 한 30년 간 사람들 이렇게 하고 뭐 15년 간 사람 이렇게 하고 일부러 한 사람 고의성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중인자 그렇죠. 뭔지 알죠? 그런 게 유리한 네. 인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아니 근데 단순히 법조문대로 그러니까 감옥은 안 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솔직히 재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2년 이하 징역이 2년이 최고형이에요. 그치. 네, 그러니까 네. 2년 아래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상한선이 2년인 거예요. 네. 만약에 2년 이상이라고 했으면 세지. 그렇지. 하한선이 2년인 거 무조건 2년 이상 때려버리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2년 이하는 최고 해봤자 2년이라는 얘기. 감옥 네. 안 간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그렇죠. 집행유예 또는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그렇죠. 물론 상습적으로 지나치게 대놓고 뭐 그 국가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고의적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실형 받을 수 있지.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문서 위조 막 사문서 위조 막 이런 것도 네. 강용석 변호사가 완전히 법 취지를 개무 무시해가지고 완전 그 국가 국기를 물러내가지고 막 그 증거 조작해서 하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그래서 그 사문서 위조죄로 실형이 나왔어. 그런 경우가 있어. 진짜 이 사람 변호사라는 사람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 나오기 어렵잖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야 그러면 성폭행 당했다고 그냥 우리가 뭐 사기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뭔지 네. 알지 막. 네. 그러면은 그 자기가 바람핀 여성의 네. 뭔지 알지? 그 도도막? 문서를 만들어 네. 이혼 뭐 그 도장 막 그 사문서 엄청 중대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형 나오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징역 2년 이하라는 얘기는 이게 네. 네. 감옥 안 간다는 얘기 많이. 그렇죠. 하지만 집행유예나 벌금도 큰 거예요. 어쨌든 전과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그게 네. 법이 있고 없고는 엄청 큰 차이인데 네. 징역 2년이 감옥 가긴 이게 아니고 감옥 가는 거는 최고의 형벌이잖아요. 맞아요. 예, 예. 네. 물론 감옥도 1년이 있고 5년이 있고 뭐 10년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법운이 생긴 거야. 이제 개를 먹는 용도로 팔거나 뭐 그러면 유통시키거나 이러면은 불법이라는 얘기.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계속 더 읽어주세요. 또한 개 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는 상인들 식당 주인은 그렇지, 그렇게 읽으면 돼.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도축업자, 유통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예, 이게 기본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개고기는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예. 예, 아래 한번. 그러니까 이제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제 위헌을 받지 않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멍멍이는 개는 이제 가축이 아니라 이제 반려동물로서만 이제 오직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까 가축과 반려동물 차이가 뭡니까? 가축은 결국 뭡니까? 목적이. 가축은 이제 키워서 이제 잡아먹는 거지. 그렇죠. 예. 잡아먹거나,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위해 잡아먹거나 팔거나 둘 중에 그렇지. 하나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뭐 2차 가공품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뭐 양 같은 경우는 양털 깎아서 쓰기도 하잖아요. 네. 뭐 우유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 반려동물은 뭐 다 알잖아요. 예. 우리 그 깡지처럼 우리 그 집사님의 그 고양이처럼 네, 뭐 개 고양이 이렇게 집에서 키운 애들. 예. 네, 우리 동욱이랑 저랑 이제 같이 이 집에서 처음으로 키웠던 고양이. 예. 2022년에 키웠던 길고양이가 있어요. 그 네.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유기묘였죠, 우리가 예. 순천까지 왔어요. 그렇죠. 예. 그 고양이를 지금 우리 집에서 벌써 2년이 됐어. 걔가.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이제 분양기념일이야. 네. 1월 20 몇일에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좀 챙겨줬어. 음. 깡지도 생일이야. 어떻게 우리랑 만난 그러니까 생일이야. 어떻게 그 생일 개념이지 그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날만큼 우리가 추루를 줬어. 맞아요. 추루 주면 환장하는 겁니다. 추루가 뭐냐면은 아웃백이야. 아웃백 블랙라벨 시리즈 스테이크 먹는 거야. 아, 그치. 고양이들한테 그렇지. 우리한테 진짜 애슐리 가갖고 막 제일 비싼 애슐리 맞아요. 안 좋아하겠네. 메두포 관리 가갖고 막 비싼 거 먹는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제 추루는. 고양이를 진짜로. 키우는데 맞아요. 고양이는 뭐 이 법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네. 뭐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제 고양이를 잡아먹는 사람들은 없겠죠. 원래 자체가 없어. 없지. 법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없어. 원래 없어. 거의 없어. 있긴 뭐 있어. 옛날에 뭐 나비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긴 예, 한데. 예, 윤동 기자가 맨날 나비탕 예. 얘기를 하거든. 이제 근데 없어요, 이제. 동욱이가 진짜. 이제 그 고양이를 동욱이 집에서 지금 이 장소에서 같이 키웠거든요. 네. 그때 장난으로 너 나비탕 해 먹은다 이렇게 장난을 많이 하긴 아, 그럼요. 했는데. 옛날에 난 솔직히 말해서 나도 옛날에 반려견 키웠었거든요. 네네네. 난 그 장난, 뭐 위험한 발언 수는 장난을 했어. 너 말 안 들으면은 된장을 발라버리겠어. 네. 네가 복날에 무사할 것 같아? 이랬어요, 나는.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극소수로 이제 나비탕을 먹는 사람들이 뭐 특정 뭐 건강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뭐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없잖아요 거의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예, 없어요. 네. 법으로 굳이 금지하지 진짜 않았잖아요. 보신탕집은 봤어도 나비탕집은 못 그러니까 봤어요. 개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고양이는 되게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게 말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설마 그거는 딱 봐도 고양이는 살도 없고 맞아요. 예, 비둘기 예. 먹는 느낌이잖아요. 닭 안 먹고 그치. 비둘기를 굳이 금지하지 않아도 진용진이 예. 무엇이든 그러니까 뭐지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비둘기 먹었거든. 그게 불법이 아닌 게 그러니까 네. 다 유통 그 과정 거쳐서 했다 하더라고. 예. 맛이 그걸 없어요. 굳이 금지 안 한 이유가 안 먹잖아. 비리고 이상하다 하더라고. 살도 그렇지. 없고. 아니 뭐 진짜 옛날에는 뭐 비둘기 고기도 먹었다고 하는데. 예. 근데 개고기는 어쨌든 약간 메이저 문화는 아니지만 마이너 문화 차원에서 이제 많이 먹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 예, 보니까 네. 잠시만. 그러니까 지금도 2022년 기준인데 농식품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죠? 현황. 네. 그러니까 2022년 발표된 농식품부 기준으로 몇 곳이 몇 개? 네. 개 농장이 몇 개야? 개 농장이 1,156개, 건축업체는. 34곳이요. 네. 근데 유통하는 그 유통 판매상은 219곳이고요. 그 판매 식당은 1,666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네. 대한민국 전체 그러니까 식음료 시장에서 아주 일부 뭐 그치, 0.001 정도 되는데 엄청 그래도 소수지. 그래도 그래도 없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비탕 시장만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예. 나비탕은 거의 그 0.0000000 맞아요. 존재하지가 않다고 볼 수 있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 뭐 이런 가끔씩 뭐 네. 그것 그러니까 그 우리 있잖아요. 세상 이런 일 나올 것 같은 사람들. 네. 있잖아요. 나올 수도 없지 부끄러워서. 그치. 솔직히. 네. 도덕적 논란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겠죠.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존재했으니까 네. 이 개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024년 대한민국 정도 됐으면 네. 이제 개고기 정도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단은 개를 키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양이보다 그렇죠. 1등이잖아. 개가 더 1등이잖아. 어쨌든. 걔가 압도적이지. 압도까지인가? 그 궁금해. 통계하면 내가 6대4인가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 고양이도 많이 키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봤을 때 네가 압도라 그랬잖아. 압도적까지는 아니고 내 생각에도 한 6대4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실제 3까지는 아니지. 그러니까 고양이도 정말 많이 키우잖아. 그렇지. 맞아요. 5대5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은 고양이보다 개야. 그렇지. 고양이보다 일단 걔가 우선적이긴 해요. 걔가 우선적인데 그 일단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혼자 살 때 이제 키울 때는 아무래도 고양이가 좀 나을 수도 있으니까 고양이는 산책을 안 시켜도 되잖아요. 사뭐? 산책을 안 시켜도 되니까 예. 산책. 그러기도 하고 맞아요. 걔가 압도적이죠. 일단 걔는 또 종류가 워낙 다양해요. 소형견도 있고 대형견도 있으니까 예. 그 뭔가 그런 바리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재미가 우리가 고양이랑 개 자체를 먹지 말자는데 합의했는데 고양이는 원래 안 먹으니까 원래 네. 자체를 안 먹으니까 개를 먹는 거는 이제 약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개 키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약간 좀 종식시켜 보자라는 그 의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개를 키우는 일반인들도 많고 연예인들도 많고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개를 이때 먹으면 몸에 좋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그치. 그게 되게 도저히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개를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 옛날에도 맞아. 이게 사실 나 어렸을 때부터 이게 논란이었어. 보신탕 논란은 항상 있었고 음. 옛날에는 그 옛날 시트콤만 봐도 그 여름 되면 보신탕 먹으려고 그런 게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여름 됐으니까 우리 복날인데 보신탕 한번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런 게 또 방송에 이제 나오긴 했었어요. 막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핵심이 뭐냐면은 반려동물,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거의 1,000만에 육박하잖아요. 고양이 합쳐서.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쯤 되다 보니까 내가 키우는 개를 먹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게 약간 단순히 왜 개냐, 개만 그러냐라고 볼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돼지를 예를 들어 1,000만 명 키운다. 그럼 돼지도 금지시킬 수도 있어. 나 그렇게 봐. 근데 1,000만 명 키울 일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농가들, 소수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네. 이제 그런 전문 한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약간 자본화된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공급하고 유통시키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대다수가 키우진 않잖아. 그렇죠. 다 돼지 동가가 다 연관돼 있고 그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미니 돼지라고 이제 그런 건 있죠. 반려용으로 진짜 키우는 반려 돼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돼지는 사실
강아지보다는 좀 더 키우기가 좀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네. 아무리 미시 돼지도 덩치도 크고 똥도 많이 싸니까 아예 전용 축사가 있지 않은 한은 사실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 아직까지 그렇죠. 현실이긴 물론 해요. 이제 돼지를 키우고 각 잡고 동물 좋아하는 분들 키우면 네. 그건 이제 동물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치. 흔하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돼지를 막 예를 들어 1000만 명 키운다. 뭐 네. 800만 명 키운다. 그러면 그치. 돼지도 아니, 근데- 덜 먹자 뭐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발생할 거야. 이런 말들이. 반려 돼지가 늘어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 핵심적인 뭐냐면은 왜 개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개를 키우는 사람들 졸라게 많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맞아요. 이게 1000만 영화야 맨날 개를 키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서울에 보면 안 본 사람 없듯이. 맞아요. 물론 너무 이제, 많아요. 개 키우는 사람. 그런 진짜. 느낌처럼. 사실 저도 음. 반려견을 옛날에 키웠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은 개 식용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이제 현황만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 하나씩 넘어가 봅시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소원 통해서 위헌을 받지 않으면은 합법적으로는 개를 먹을 수 있는 건 없다. 이제는. 그치, 없죠. 이제는 없는 네. 거예요. 예. 여기서 무슨 이법성 조각상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는 개 먹어도 되고 이런 거 없어. 예외적인 거 없어. 없어요, 네. 의학적으로 개를 먹어야만 난다? 뭐 개를 먹으면 암에서 치유가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없죠, 솔직히. 사이언스에 말해서. 이런 논문 있어요? 없어. 없어요. 왜냐면은, 없어. 사실 이제 예로부터 우리나라 막 견식 문화가 발달한 것도 음. 이제 워낙 단백질을 공급할 게 너무 공급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많았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옛날에 사실 뭐 진짜 막 조선시대 같은 막 이런 것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사실 고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과잉 공급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네. 이제 뭐 소, 돼지, 닭, 오리 많잖아요. 뭐 양고기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백질을 공급할 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의학적으로 이제 굳이 이제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개를 드셔야 된다 이렇게는 하는 건 없죠. 사실은 네 없습니다. 예. 근다고 뭐 멍멍이한테 그런 뭐 특별한 성분이 병을 낳게 하는 특별한 성분이 있다. 아직 이런 것도 뭐 연구 사유가 뭐 밝혀진 거 많이 없고요. 예. 네. 없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거의 없다 봐야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이럴 경우에는 뭐 이런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 이런 질병에 걸린 분들한테는 개고기를 허용한다. 이게 단서 뭐 시행령 없어요. 이런 거는. 없죠. 예. 일단 이게 특별법이 제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정법이 아니라 제정법이에요. 왜냐면은 네, 단백질 그래서, 필요하면 뭐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이런 것도 있고 네. 혹시 그게 뭐 의학적으로 인정돼 갖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말은 개를 먹으면 진짜 불법이라고 그냥. 네, 그냥 그 불법이야, 말은. 그냥 불법. 예, 그냥 불법이야. 네. 물론 이제 재판을 가면 판사가 뭐 이렇게 판단해서 무죄일 수도 있고 하겠죠. 그렇죠. 모르고 먹었다거나.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 개고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먹었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러니까 개를 먹어서 처벌하는 게 아니야. 개를 팔아서 처벌하는 거야. 먹는 용도로. 맞아. 먹어서 처벌하는 게 아니야. 팔았어. 근데 제 말은 개를 잡아서 먹는 용도로 누구한테 먹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합법이 아닌 거야. 맞아요. 무슨 네. 말인지 먹는 것도. 네. 개고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개를 잡아서 무슨 뭐 끓이고 뭐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 무슨 네. 손질해야 되고 막. 맞아요. 저 옛날에 화염방사기로 개 죽이는 거 제가 봤어. 가스 그걸 소치해갖고. 좀 무섭네 이거는. 잔인한데 말이야. 보통 이제 닭은 목 밑에서 간단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덜 비인간적으로 죽이잖아. 원래 한 번에 죽이니까. 개 할 때도 머리를 이제 세게 때려서 딱 죽이거든요. 다 잔인한데 그렇지. 근데 너무 고통스럽게 죽이더라고. 그 토치로 그 개를 묶어놓고 불로 지져서 죽이더라고. 네, 이건 너무 잔인하지. 그걸 내가 유치원 때 봤어. 너 이거는 정서적으로 너무 안 좋아. 아, 그렇죠. 이것도 못할 짓이지, 이거는. 네.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를 유통시키고 파는 사람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도 없어질 거다. 먹었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3년 유예 기간 지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윤동욱 기자가 도축 유통 상인부터 좀 읽어주실래요? 3년 유예 기간 지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거든요. 네. 도축 유통 상인부터 세 번째 줄. 네. 이제 도축 유통상인 뭐 식당 등은 이제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 네.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이제 거기다는 업소 명칭이랑 규모, 운영 기간, 신고일 기준, 사육 마리수, 연평균 사육 마리수, 농장 총 면적 및 실제 사육 면적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이행 담았고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2017년이 되면 네. 아직까지 그 업종 전환 못한 분들 있잖아. 네, 그런 그렇지. 분들은 관할 지자체에다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네. 제출하면 그 이행 계획서에 뭐가 포함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도축 유통업체는 연평균 도축수, 네. 거래량, 킬로그램당 판매 가격, 사업자 면적 등을 이제 명시한 걸 제출을 해야 돼요. 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뭘 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제출도 안 하고 지원도 안 받겠다. 이건 불법이야. 그냥 불법 자체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 청부업자 업을 하는 거야 그냥 마치 이거는 불법 상태의 업을 하는 거야. 성매매 업자는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만 문제는 하고 있죠. 예. 대놓고 성을 팝니다. 뭐 네덜란드 홍등가처럼 막 이런 거야. 그렇긴 하지 않지.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도 이제 그 홍등가들이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네. 다 철거하고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고 맞아요. 마지막 남은 거의 없어요 이제. 이제 거의 없지. 뭐 용두골까지 파주 용주골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없어졌어. 그치, 창녕이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런 데는 없죠. 물론 이제 음지는 졸라 많은데 네. 어쨌든 이제 2027년부터 개고기 팝니다 이렇게 내놓고 하면 불법이야. 바로 경찰이 이제 그렇죠. 수사할 수가 있고 맞아요. 현행법상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내가 폐업하기 위한 아까 방금 그 요건들 담아서 그 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은 네. 지원 방안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1월 23일 봐보시죠. 네. 1월 23일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네. 1월 23일에 농식품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의 약간 구미. 좋아할 만한 네. 구미가 입구자잖아요. 네. 구미에 맞을 만한 그런 약간 그 대응책을 바로 내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개식용 금지법의 정부 지원 방안과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위한 개식용 종신 추진단을 출범시켰고요. 예,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법 통과되자마자 한 달 만에 네. 실행 계획을 위해서 막 조직을 만들었어. 벌써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3년인데 네. 3년 그러니까 그래서 유예 기간이 끝날 때쯤에 하면 되잖아. 그치 그치. 보통 하거든. 일반적으로 법을 제정하면 그래요. 네. 뭐 그런데 법 통과되면 한 달 만에 네. 26년 한 12월쯤 하면 되는데 10월쯤 그렇죠. 하면 되는데 네. 정권 말기잖아 그러면. 네. 벌써부터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농식품부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이렇게 나섰다는 거는 이 농식품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사에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에 네. 착수하면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기사가 될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걔 농장주들이랑 소통도 많이 할 거고 뭐. 네. 예,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해당 법률 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 계획서 제출이 이제 필수적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한 농식품부에서 개식용 종신 추진단을 출범시킨 겁니다. 네. 이게 실무를 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 그 개 농장 주인들의 연령대가 이제 높잖아요. 아무래도 예. 높은 만큼 남은 개를 돌볼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안락사나 그 유기 등의 그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농장주에게 이제 구체적 이행 계획서를 받는 등의 이제 철저한 관리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하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오버해서 지금부터 네. 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이거 그렇지. 누가 봐도 권력자도 잘 보이려는 거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내년부터 한다든지 뭐냐면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법 시행이 그러니까 이게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데 네, 이 개 도살업을 그러니까 폐업하기 위한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네, 불법이라서 부랴부랴 다 안락시켜버릴 수 있잖아. 걔도 그렇지. 이거는 반인륜적인 행위잖아. 이거 그렇지. 동물들을 이거는 오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보호하려고 어떻게 했는데 결국 걔를 죽이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막 그 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 보면은 무슨 네. 그런 거 있잖아. 막 옛날 사스가 아니고 뭐 그런 거 동물 관련된 재현된 구제요, 구제요. 브루셀라 이런 거 그때 있었죠. 막 살처분할 때 되게 안타깝잖아. 어쩔 수 없이 죽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거 하다가 그거 담당하던 그 직원들이 그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한 자살할 사람도 수 있어요. 그 동물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다 죽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실험실 그 하얀 쥐 있죠. 네, 그 생쥐 그거 한 마리 죽일 때도 막 그 무슨 뭐 세레모니 한다더만 리추얼을. 네, 막 그런 거 한다잖아. 뭐 그런 그 고사 같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영혼을 동물들도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렇죠. 식물보다는 더 고차원 적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게 나무를 뿌렸다고 막 이거 고사지지 않잖아. 나무 뿌렸다고. 그렇죠. 이건 무생물이잖아. 네, 근데 식물 만들어 해치거나 또는 동물 해치거나 사람을 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그 의식을 하잖아. 그 영혼을 달래는 그런 거 그렇죠. 하듯이. 네, 근데 만약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걔 도살업자가 불법 될까봐 네, 300마리를 갑자기 살처분해버리면 안락사 해버리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농식품부가 지자체랑 협력해가지고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게끔 뭐 1억씩 준다든지 몇천만 원 주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게끔. 네, 사실 그건 푼돈이겠죠. 근데 이 개 농장주가 좀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주려면 예산이 들잖아. 많이 들지. 그러니까 무슨 뭐 아래 나오겠지만 네. 개 한 마리당 그 액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대한육견협회 헌법소원 준비 한번 다시 한번 동우님이 차근차근 한번 읊어주세요. 네, 네. 네, 그럼 당연히 봅시다. 대한육견협회 우리 이번에 네, 의대 정원 증원한다 그러니까 네. 의사들이 환영해요 아니면 반발해요? 반발하지. 존나 반발해요? 조금 반발해요? 개반발하지. 개반발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개를 키우는 분들도 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육견협회 있죠. 대한육견협회가 그러면은 얌전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이 시대에 맞지 않네요. 우리가 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아니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말입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반발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위헌 소송까지 이제 육견협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정작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업계 피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요만 하고 있다고 네.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달 초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제 네. 밝혔습니다. 네. 그 김경남 그 변호사도 공개적으로 헌법 소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네, 밝혔습니다. 김경남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경남 변호사. 이분이 유튜브에다가 올려주셨어요. 본인 유튜브에다가. 네.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헌법소원 하겠대요. 네.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고 본 거야. 헌법적으로, 그치. 법률적으로. 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네. 필요한 경우에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는데 금지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까다로운 헌법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금지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 신문화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아래까지 읽어보려고 네. 합시다. 물론 이제 한주현 변호사는 이제 한주현입니다. 한주현 변호사. 한주현 변호사는 천연 기념물 식용 금지, 곰웅담 채취 금지 등의 그 사례처럼 식용 금지로 이루는 사회적 공익이 더 클 것으로 보여서 합헌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의견을 밝혔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인노 기자도 이제 알겠죠. 네. 핵심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헌법상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국민들이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초콜릿을 먹고 싶으면 초콜릿 사 먹을 수 있는 자유가 그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초콜릿 금지법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거는.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졌어. 언제? 미국에서. 금주법. 그래 말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술을 마시면 남한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죠. 그치. 만취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운전하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술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약이나 네. 도박처럼 금지하지 않잖아. 그치. 근데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네. 또는 도박도 액수가 크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해악이 있다. 술이랑 달리 단순 네. 순선배랑 달리 그래서 이건 법으로 아예 금지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약간 이게 술은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초콜릿처럼 먹어도 이런 건 아닌긴 하죠. 네.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국가센터도 중지하고 막 이런 거 하듯이. 맞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헌법이 다만 그러니까 동욱이랑 나랑 또는 여기 정상훈이 보이는데 SNS에 나오는 정상훈이랑 나랑 한 국가를 만들었어. 네. 근데 정상훈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가 아니잖아. 그렇죠. 정상훈이 예를 들어서 정상훈이랑 나랑 동욱이랑 셋이 같이 살아. 네. 근데 정상훈이 하나 있는 베개를 마음대로 다 네. 자기가 다 쓰겠대. 네. 베개를 쓰고 싶은데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 주장해버리고 우리는 베개를 못 빼고 자는 거야. 물론 그렇죠. 베개를 사면 되겠죠. 네. 돈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야 네가 오늘 베개 썼으면은 내일 동욱이가 쓰고 내일 모레는 효영이가 써야 돼. 이게 합리적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정상훈이 베개를 오늘 이틀 3일 연속으로 베개를 쓸 자유를 침해한 거잖아. 그렇지. 이제 이럴 정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네. 그럴 경우에만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개고기를 먹는 게 봅시다. 여기 이게 고고한 말이 써 있어요. 여기 무슨 네. 뭐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냐. 개고기 먹었다고 해서 공공복리 해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에 가면 네. 그러니까 이 위헌 판정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 개고기 금지법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들이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네. 물론 그 반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반대분들도 네. 있는데 네. 한준 변호사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이제 천연 기념물. 예, 이게 이해하는 걸 이야기 네.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천연 기념물도 식용 금지하지 않냐 이거랑 그 공웅단 채취도 이제 어쨌든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례를 들어서 약간 그걸 크게 본 거죠. 그러니까 개 식용도 당연히 합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죠. 동호회 근데 지난번 사실 우리가 얘기하긴 해서 팟캐스트로 얘기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개고기를 먹을 자유를 금지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으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잖아. 마음이 그렇지. 불편한 거거든.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를 들 수 있어. 그러면은 아니 개 기장수가 맘대로 내 반려견 끌고 가서 개고기로 만들어버렸어 이러면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일단 절도죄야. 그치. 일단은 그 개고기랑 상관없이 내 물건을 가져갔다는 그치, 얘기야. 절도지. 우리는 동물을 이제 물건 취급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현행법상 사실 가축이나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취급되긴 해요. 네. 네네. 그거 아니라면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식용 목적으로 기른 그 개를 갖다가 개고기로 먹었다. 이건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죠, 당연히. 네네네. 네, 아니고요. 아닌데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천연 기념물 그냥 이제 공무담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천연 기념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희소하잖아. 그러니까 네. 국가적으로 약간 보호하는 그런 동물 식물이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네. 제가 뭐라 그랬죠? 음. 그러니까 베개를 내가 3일 연속 쓰고 싶은 자유가 있겠지만 네, 같이 살면 나도 베개를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걔가 베개 3일 연속 쓰게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정당해. 네, 합법적이야.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랬잖아. 개를 먹는 게 타인들한테 공공복리를 해치거나 공익에 저해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 했잖아. 아무래도 아니라 비약이지. 했잖아. 마찬가지로 곰을 먹는 게 네. 국가의 뭐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건 아니야 사실. 내가 곰을 먹든 고래를 먹든 그렇잖아. 굳이 말하면 고래 먹는다고 해서 아니, 국가의 근데 복리를 제해. 나는 생각해 보면은 그거 있는 거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게 천연기념물 이렇게 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국가의 환경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네, 그러니까 곰이 사라져서 환경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렇긴 하죠. 그런 논리로 뭘로 접근해야 되냐면 인류나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니, 나는 근데 어. 솔직히 말해서 음. 나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멍멍이는 솔직히 흔하잖아. 주변에 많이 그래,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걔는 졸라 많은데 네, 고래, 예를 들어 네. 상대적으로 고래 곰은 없잖아 거의. 그치. 거의 멸종에 가깝잖아요. 거의 무슨 맞아요. 보호 솔직히 있잖아. 그 희소하잖아. 근데 만약 걔가 희소하면 동욱이도 한 수 접을 거야. 걔도 네. 보호해야 한다고 할 수 있어. 그냥 솔직히 말하자 진짜 뭐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얘기하는데 고라니는 솔직히 지금 유해조수라도 죽여도 될걸? 그러니까 봅시다. 다시 네. 봅시다.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었어. 네. 뭐냐, 내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또는 약간 멸종위기 보호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 그렇죠. 유네스코에서 막 이런 게 있잖아. 네. 고래 잡으면 안 된다 그러고 네. 뭐 우리나라 법이 고래 잡지 말라 이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잡잖아요. 그걸. 아니 그 법으로 금지되긴 했어. 그런 거 있잖아. 폭경이. 예. 맞아. 예. 그리고 일본은 폭격을 많이 해서 국제사회 비난 많이 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인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약간 계속 지구에 데미지를 주고 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인류는 바퀴벌레보다 못한 나쁜 존재잖아요. 그렇지 바이러스 그냥. 그러니까 자꾸 막 고속도로 만들고 뭐 건물 짓고 막 다 해치워놓고 해치워놓고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양식이 뭐가 있냐면은 그 수많은 지구에 사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지는 말자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인류를 위해서 최소한의 양심이란 얘기야. 뭐 그 그치. 생태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종이 멸종되기는 하지 말자. 네. 그게 이제 인류의 의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곰 죽였다고 우리가 안 그래도 대한민국 기후력이 엄청 악당 국가야. 알지? 무슨 뭔가 맨날 탄소 배출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곰 하나 안 먹었다고 그건 아니고 네. 환경 이런 거 아닌 것 같고 그 곰이라는 종을 대한민국이 그나마 조금씩 살고 있는 반달곰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지. 거의 없는데 네. 걔들까지 다 먹어버린 거는 인류의 그런 양심적 의무가 있는 거야. 그치.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헌법적 그 제한이 해당된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못 잡게 하는 거거든. 네.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잡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곰 네. 있게 하는데 농담 때문에. 처벌 잘 안 하더라고. 그렇죠. 네. 어쨌든 불법이야. 네. 근데 걔는 그걸 허용했는데 이번에 금지시킨 거잖아. 음. 그러면은 걔를 그 헌법적인 그 아까 봤죠.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게. 네. 그러니까 헌법 37조 2항에 나와 있잖아. 네. 행복 추구권을 제한할 만한 있냐는 거죠 이게. 네. 그게 개고기를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밌을 것 같아 논쟁이. 그렇지.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가끔 이제 네. 그 약간 변론할 수도 있어요. 네. 불러가지고 공개적으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그러니까 공공복리나 이런 것 때문에 개를 못 먹게 한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논리적 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방금 얘기했죠. 멸종 위기종들 뭐라고 동호가? 그 사람들 개를 먹어서 그 환경이 파괴되거나 우리한테 피해를 주진 않잖아. 뭐 곰 먹는다 그래서 그치. 뭔 상관이야 사실. 맞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곰 먹었다고 환경이 파괴되냐? 그게 아니라 그 종이 사라져버리잖아. 그렇게 그렇지. 먹어버리면. 맞아요. 그럴 위험이 그거는 있으니까. 인류한테 이건 아니란 거야. 네. 인류가 그걸 다 파괴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런 문제지. 그 동식물 종을 다 여기다 새도 그거 다 보호하잖아. 그래서 새도 보호하고 식물도 보호하지 않냐?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고라니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멸종 위기종이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엄청 흔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많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쨌든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지구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잖아. 네. 대한민국이라는 법도 있지만 유엔도 네.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형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옛날에 유해조수 중에 뉴트리아도 있었어. 근데 뉴트리아를 법적으로 잡지 말라고 그 금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오히려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트리아를 많이 잡아오면요 포상금을 준대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방면해야 되는 좀 방면이 필요한 일인 거지. 예.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일인데 이게 네.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어떻게 보면 동물을 보는 시각이 같지 않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복잡한 개념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한주연 변호사랑 지금 여기 김경남 변호사 입장이 좀 달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주연 변호사 아무래도 인권적이나 진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진보적인 관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식용금지하고 어쨌든 이겁니다. 그러니까 곰이든 어떤 그런 약간 천연기념물 새든 두루미가 되든 뭐 나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네. 그 두루미는 못 잡게 하는 이유가 야 두루미 먹을 자유가 있잖아. 근데 그 국가에서 금지한 거잖아 어쨌든. 네. 그런 것도 인정되듯이 개를 금지하는 것도 어떤 2024년이잖아. 그러니까 네.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 네. 그래서 합헌을
판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한 주이면서 보는 거 예상하는 거고. 네. 근데 사실 나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네. 그런 천연 기념물이나 이런 거랑 음. 그 멍멍이랑 이거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동욱이가 생각이 계속 얘기하는 건 희소성이에요. 그러니까 희소성 개념으로 동욱이 보는 것 같고 저는 그 희소성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인류의 의무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법으로 이거 갖고 우리가 공무 해치지 않잖아. 솔직히 말해 곰 죽인다고 해서. 그렇죠. 맞아요. 형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인류가 그래도 우리가 유영철처럼 딱 두껍게 살 수는 없잖아. 그렇지.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천연기념물 국제사회 스탠다드잖아. 네. 우리가 짐바브 계속 말하면 캄보디아가 아니니까 네. 거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 그게 네. 아니라 우리는 선진국에 가까운 거니까 네. 선진국들이 하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보호 좀 해야 돼요. 그렇지. 막 야생동물 표범 잡고 막 무슨 가죽 막 내고 이런 다음에 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안 돼, 안 하잖아. 그렇지. 그런 차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곰 잡고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 피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말했죠. 정상훈이 예를 들어서 베개를 네. 그렇게 하면 피해잖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피해지. 법으로 금지하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지?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절도 살인하면 안 되잖아. 음주운전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니까 하지 말라는 거 법으로. 그렇죠. 그게 정당하다 이거야. 맞아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거 내 자유인데 이게 아니라고 누구 미친 소리 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따지면 내가 네 죽이는 것도 자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논리로 따져보면은 야 개 먹는 거 내 자유잖아 할 수 있잖아. 그 이말 네 동의 그 논리잖아. 그러면 이게 한주의 변호사 이런 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두루미 먹고 곰 먹고도 내 자유잖아. 네. 근데 왜 금지해? 금지하는 이유가 내가 얘기했지. 인류의 양심적인 부분이 있다. 그치. 그러니까 국제적 스탠다드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지구를 해치고 있으니까 네. 그 종을 보호하자. 최소한의 양심. 그치. 이미 양심이 없어 사실. 다 지구 파헤치고 있잖아. 그렇지. 북극곰 다 지금 서식지가 날아갔대요. 북극곰이 지금 헤엄치고 있대요.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알아? 맞아요. 녹아갖고 다. 항상 그 환경 얘기하면 북극곰 얘기 많이.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 사실 인류가. 그치. 미국부터 시작해서 다 파헤치고 있고 공장에서 연기 졸라 나오고 있고. 북극곰이 바다에서 그 얼음 한 조각에 떠 있더라. 아직도 막 무슨 뭐 펠리시드 타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다 그래 항상 다. 그렇지. 어떻게 하면 하고 경제 성장하고 월급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벌어도 좋은 차 뽑을 국민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동심을 생각했어.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릴 건 아니죠. 공룡이 사라지듯이. 그거는 좀 아닌 거지. 그거는 진짜 우리가 용납 못하겠다. 인류 그치. 전체가 합의한. 그러니까 맞아요. 사회계약서처럼 합의한 거야.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차원에서 우리가 헌법적인 부합하다 해서 천연기념을 가지고 천연기념을 보호한 거에 대해서 왜 위헌 소송 안 하냐 이건 없잖아. 그렇지. 맞아요. 야 내가 곰 먹을 자유가 있다. 고를 잡을 자유가 있는데 그걸 왜 내 자유 침해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해. 이 천연기념물의 이 논리가 네. 이걸 잘 논쟁이 치열하게 될 것 같아. 이 논리가. 다른 동물들은 법으로 금지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와 걔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를 잘 설명해야 되는데 방금은 내 사상적 주장으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동의도 이해가 됐지 일단은. 그렇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한테 피해 안 준다고 솔직히 말해서. 피해를 안 주는데 이제 인류의 마지막 양심인 거지. 그래 맞아 그 종이 말. 멸종되는 거 아니 이해했지. 영 아닌 것 같아. 근데 어. 그래서 어떻게 뭐 동일선상에 더 놓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걔는 존나 많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맞아. 뭐 멍멍이는 지금 종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멍멍이가 이제 멸종될 일은 내가 봤을 때 거의였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인류의 양심, 새로운 해석과 그걸 타당하게 해석을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면 네. 위헌 나올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니까 근데 합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새로운 논리를 잘 제공한다면. 왜냐면 이걸 잘 정돈을 해야 될 것 같아. 개 식용 금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냐면 이거야. 개도 종이 졸라 많은데 네. 어떤 종은 개국에 적합종이 있고 막 이게 야만적인 뭐 그 자태가 생길 거 아니야 앞으로.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야. 진짜 이게 히트러식 논리로 있나? 왜냐면은 근데 이게 음. 일단은 그 만약에 진짜 이게 개고기가 약간 좀 가축처럼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약간 정형화된 게 필요하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 돼지, 닭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봐, 네. 동호 잘 봐. 소, 돼지는 있냐? 네. 되게 물론 이제 나도 이제 축산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소, 돼지, 닭도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진짜 세부 디테일하게 보면요. 야, 근데 뭐 이게 재밌다 근데 하니까. 네, 이게 우리 둘이 얘기해도. 디테일하게 보면요. 뭐 홀스타인 종이니 뭐 그래, 무슨 그래. 젖소종이니 무슨 뭐 황소종인지 뭐 그런 게 많아요, 막. 아니 동호 내가 뭔 말하고 싶냐면 이거야. 네. 네 이해될 거야. 네. 소, 돼지를 우리가 등급 나누잖아. 네. 그 다음에 높은 등급은 더 비싸게 팔잖아. 네. 근데 소, 돼지는 다 먹잖아 어쨌든. 그렇지. 네. 다 먹냐? 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를 합법시켰다 생각해봐. 아 근데 형 일단 왜냐면 이게 왜냐면 마무리해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소, 돼지 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이 있다고 그러니까 따서 먹어. 돼지도 형 백돼지가 있고 흑돼지가 있잖아요. 요크셔 종이 있고 뭐 이베리코가 아는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특정 종은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있냐? 그거 다 먹지. 다 먹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를 그게 들어서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어쨌든 종이 나름대로 세분화 돼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소, 돼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떠오르는 모습이 있잖아. 모습이 있는데 걔는 모습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말티즈 같이 작은 애도 있고 인정. 리트리버 같이 큰 애도 있고 도사개 같이 싸라운 애도 있고. 근데 그게 지금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네.
한 번에 떠오르는 돼지나 소는 그게 그러니까 좀 약간 정형화된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치. 걔는 너무 지나치다. 네, 걔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야. 나는 나한테 개 물어보잖아. 나는 진돗개나 풍성개적은 있지. 이쪽이야. 나도 약간 그런 개를 느낌이야. 떠올리면. 네. 왜냐면 담양에서 살다 보니까 음. 담양에서 그렇게 키우는 애들 너무 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나왔어. 나는 이미지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요? 시골개, 도시개 이렇게 나요. 물론 이런 게 있지. 말티즈가 나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지. 도시에서. 네, 맞아요. 네 말 이해해. 네. 근데 그러니까 개 식용을 금지하자 말이 더 맞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들어봐요. 뭐냐. 왜냐면은 잘 봐요 이게. 그러니까 형이 그 식용견을 지정하는 게 좀 그렇다 했잖아. 근데 식용견을 하나는 지정을 해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그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장애인 다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비약이긴 한데 그 논리가 네. 인간은 다 존귀하잖아. 걔도 다 먹으려면 다 먹어야지. 그러지 않냐? 동물에 불과한 개인데 아, 누구는 그러면은- 먹여야 되고. 아 그래 형 말대로 약간 그게 좀 있네. 걔 평등하지 않냐? 봐봐. 걔는 무슨 풍산개는 거지 같은 새끼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보면 뭐냐? 그 똥개들이 뭐라 그래? 그걸 걔 진돗개는 아니잖아. 시골 잡종?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을 자부적인 하지. 보통 고양이는 코리안 쇼테어라 그래. 네. 그러니까 코리안 쇼테어 막 먹어도 되고. 예를 네. 들어서 네. 아비시니아니나 이런 네. 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너무 차별 아니냐? 그치. 먹으면 다 먹어야지 그냥. 아. 근데 예를 들어서 흑돼지나 이런 건 비싸게 팔잖아. 우리가 그치. 다 먹잖아 먹기는. 네. 근데 되게 야만적인 계속 그렇게 분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쵸. 금지되면 다 금지시키는 거 먹으려면 다 먹어야지. 네. 아 근데 형 말이 맞는 게 그러면은. 야 그렇게 되면 이런 거지. 그 하얀 애들 있지. 이쁜 애들 비숑. 네.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렇지. 비싸게. 근데 걔는 살이 없잖아. 그러네. 그러면은 살에 있는 피플테리나 불독이나 이런 애들은 걔네가 좀 낫겠지. 시베리안 스키 고급인데 어. 걔도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좀 곤란해지지. 네가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형 음,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음. 그냥 아 우리가 결정한 정책 주잖아. 근데 이게 어. 토론이야. 토론 재밌지 않냐? 그냥 형 말이 맞는 거 같아. 그냥 음. 형 말처럼 식용품 그 어떤 품종만 먹어라 이렇게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형 말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고 그냥 아 히트러가 떠오르지 않냐 동가? 그치. 진짜 이래 다 족치고 막 그랬냐? 인간의 막 그냥 있고 막 이런. 전체적으로 다 허용하되 그냥 예를 들어서 비싸게 가격이 비싸지겠죠. 예를 들어. 가격을 좀 달리하게 되니까 소형견은 좀 뭐 싸게 먹고 좀 중요한 건 좀 중대형견은 이제 비싸게 먹고 이런 식으로 가야겠지 아무래도. 예. 근데 난 이거 같아. 예. 동욱이 말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의미가 있네. 네. 느낀 게 뭐냐면 잘 봐. 그러면은 야 비숑이든 뭐든 나발이든 무슨 뭐 말티즈든 나발이든 야 다 평등하게 먹을 수 있어야지. 안 먹으면 아, 다 근데 내 말 들어봐. 내가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알았어. 상당히 먹는 게 맞아. 그러니까 알겠어. 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그러고 되면 예를 들어서 다 먹겠다 해봐. 또는 안 먹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다 먹게 했는데 말티즈를 키우는 사람 존나 많은데 네. 가장 귀여운 개고 막 이러잖아. 네. 근데 그걸 먹은다 생각해 사람들이 더 들고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고 사회운동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도 있냐 소셜트레이너 코스프레 하면서 들고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키우는 개가 진짜 그거 볼 거 아니야.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옳아서 개식용 금지를 하는 게 아니야. 네. 학점이 많아 내가 봐도.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방금 느꼈어. 내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만 먹게 허용해야 되잖아. 만약에 그거 허용하면 법으로 지금 법이 없는 상태였잖아. 개를 먹든 말든이잖아. 지금. 네. 원래 그랬잖아. 근데 1월에 생긴 거잖아. 네. 따끈따끈한 법이야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면서 20년이 지금 흘렀잖아. 2024년이잖아. 근데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특정 종만 그러면 허용해야 돼.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러면 다 허용하자 이렇게 했잖아. 네. 다 허용하면 흔히 애완개로 선택되는 개들도 먹혀지는 현상을 볼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게 합법이면 그러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막 인스타에서 개 키우는 사람들 졸라 많이 올려놓잖아 막 셀럽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시끄러워지잖아 사회가. 그러면은 그 여론이 뜨거워지잖아. 개를 어떻게 먹습니까 하면서 멋있는 말 하기도 하고 누가 막 이러잖아. 그러면 있냐 이게 안 돼. 이게 알 것 같아. 이제 왜 금지시켰는지. 나 이제 이해되지 않냐? 나 이제 이해됐어 방금. 우리가 샌들처럼 마이클 샌들처럼 토론하다 보니까 동호가. 네. 이거 재밌네. 그러니까요. 너도 막 왕고했잖아.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았냐? 이해는 되지만 나는 그래도 내 이런 주장을 사실 내 주장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네. 동호가 헌법재판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전화 한번 해보자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저는 뭐 말할게요. 저는 이제 이 개 식용 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뭐 개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이 법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뭐 말할게요. 네, 뭐 욕할 사람은 욕하세요. 저는 개 식용 금지법을 예, 안 좋게 본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 개고기에 대한 취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헌법적 취향 양심의 차이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헌법적 그치. 가치가 아니야. 동의 입장에서. 네, 맞아요. 네. 내가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했어. 네. 근데 파고 들어보니까. 아니, 난 진짜 솔직히 말해, 나 개고기 안 먹어도 돼요, 나 지금. 예. 그러니까 나 돼지고기 좋아해요. 동호 봐봐.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 뭘 자기가 맛있게 먹을 자유 자체를 침해한다고 동의 보는 아, 거야. 그치.
그게 동의. 그게 핵심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인류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했잖아. 그것도 네. 불편한 거야 동의는 그게. 그치. 걔를 못 먹게 하는 게. 네. 걔는 존나 많은데. 네. 근데 내가 파고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식용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 네. 특정 종만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럼 걔는 걔인데 무슨 누구는 그러면 걔가 그 우열을 가리냐. 아 이게 저도 근데 저는 사실 엔간하면은 식용 목적이랑 반려 목적을 구분하자는 게 제 사실 그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듣고 저는 보니까 그랬어요. 좀 좋아해 보이지. 근데 듣고 보니까 어떤 개는 먹고 어떤 개는 안 된다. 이것도 사실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모든 동물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수단을 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예. 인간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인육 먹는 사람들 미친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슬래셔몹이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게 장르가 있는 거냐. 맞아요. 네. 식인종이란 그 귀담도 그랬죠 사실. 근데 사실 동화 생각해봐. 만 년 전에 네. 신석기 시대 때는 인간들 먹겠죠, 배고프면. 인간. 그지 않냐? 뭐 그때는 그랬겠죠. 그런 도덕이 없죠. 도덕관념도 없고. 신석기 시대는 이제 오로지 살아남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적을 만났어. 우리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도 막 그런 게 있잖아. 서로 네. 전쟁하듯이 하잖아. 맞아요. 부족끼리 막 음. 싸워서 맞아요.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은 그 17세기 정도 그 알잖아 그 아즈텍 그 멕시코 쪽 그러니까 남미 쪽에 아즈텍 문화만 받아도 엄청 큰 그 아즈텍 제국이요. 주변 부족도 침략해왔고요. 그 인육으로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 토막해가지고 인육 먹었을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류의 도덕을 말살하는 행위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자. 얼마나 그랬냐면 그래서 이제 형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야 우리도 시발 식민지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저 새끼는 진짜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죽여보자다. 그런 게 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공감이 되는 이야기고. 네. 이게 어쨌든 그래서 대한육견협회 또는 어떤 단체에서 또는 어떤 개인이 헌법소원 분명히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치. 이게 또 계속 토론이 될 수 있어요. 법을 만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헌법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럼요. 거고. 예. 근데 졸라 어렵죠, 절차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 법 바꾼 것도 어려운데 네. 헌법은 대통령, 국회, 국민이 다 동의해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국민투표까지 붙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뭐냐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식용 그 금지법이 통과가 됐다고 해도 이게 뭐 별 감흥 없는 사람들이 사실 많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거 같아, 동우가 봐. 개고기를 먹거나 개고기를 팔거나 도살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3% 이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양이 그 아까 나비탕 얘기했지. 네. 그거는 0.003%도 안 되니까 그냥 법을 놔두는 거야.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개는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3% 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3%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양심, 대한민국에 같이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양심에 따라 하지 말자는 얘기고. 아까 천연기념물 이거는 인류의 양심적인 부분이 있다고. 맞아요. 아 재밌네. 어쨌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이 평범한 미디어가 윤동욱 기자랑 함께 이제 그 헌법소원이 들어가면 네. 좀 밀착 한번 볼게요. 보고 꾸준히 한번 팔로우 해가지고 영상으로 또는 제가 기사로 또는 현장 취재 갈 수도 있지. 아니면 대한육견협회 인터뷰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아니면 또 이거 개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인터뷰 해볼 수도 있고. 아 사실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육견협회가 기자회견을 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뭐 반대하는 기자회견했는데 맨날 하지 맨날에. 자기들은 억울한 건 그건 거지. 저 동물단체들 정부가 동물단체들 이런 사람 말을 들으면서 왜 우리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주냐. 이걸 많이 억울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 단체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이 있냐.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 때 이제 그 이해관계가 있는 뭐 개인 집단들이 있고 한데 만약에 그분들 논리라는 그분 육견협회 측이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냥 그분들 이제 의견도 사실 좀 그러니까 뭐냐면 동훈이 네. 말이 방금 그걸 좀 더 유한 말로 바꿔볼게. 네. 그러니까 소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수의 그 약간 가치관과 이념이 있다 그래서 그 네. 다수의 힘이 있다, 여론의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생업에 달린 문제를 네.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수의 가치관은 자기 심지어 정당화까지. 네. 정당화 자기 주장이.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권까지 움직여서 법까지 만들어버린 상황인데. 네, 그렇죠. 아직 끝난 게 아닌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소원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헌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럼 당장 폐지야, 폐지. 위헌이 나왔다는 건 동호가 다시 재발의할 수도 있어, 물론. 그렇지. 근데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 말란 취지가 있는 거거든. 법을 다시 발의할 수도 있겠지만. 네. 물론 다시 재소송할 수도 있어. 이게 다시 판단대로 할 수도 있어. 간통죄도 그래서 여러 번 해가지고 폐지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죠. 또 동물단체 같은 데서 이제 만약에 또 그렇게 그 위헌이 된다면 동물단체도 또 그걸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헌법소원을 했을 때 이게 위헌이 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법조인도 좀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네. 헌법학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그게 궁금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결론이 나버리면은 그걸 끝인 거야 사실상. 동력이 이러죠. 그냥 혼자만 주장하는 거야 그냥 아무리 해도.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가치관과 방향을 정하는 최후의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헌법재 판서거든. 그게 네. 대법원과 좀 달라. 대법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있는데. 맞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 리얼돌도 대법원이 허용한 거야. 그러니까 그쵸. 위법이 아니라고 한 거야 이거를.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마음대로 밀수해왔는데 네. 이거 소송을 건 거야. 음. 대법원이 아니라고 판단. 이게 헌법재 판서 기능이 있는 거지. 리얼돌은 할 수도 있다. 이게 왜 문제냐. 그렇지. 그러니까 위법은 하지 말자. 이게 무슨 건전할 건 아니지만. 그렇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야. 이게 왜냐면 이게 막 칼이나 얼굴 묻혀갖고 막 해버리고 막 이거 인스타 쳐 올리고 그럴 있고 수도 막. 있겠지. 이게 발생의 거의 대부분 솔직히.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그 말해서. 우려를 동가 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니는 이제 그냥 뭐 그 AI로 해갖고 있냐 그거가. 네. 딥페이크 해갖고 얼굴 붙여놓고 이게 쉬운 거 같잖아. 어렵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집에서만 할 것 같잖아. 아니 그게. 막 공부하고 싶다니까. 막 그렇게 하면 문제야. 나 칼이나 있다 집에 이질하면서. 아. 그거는 그 당사자 존나 큰 침해야. 인격권 그렇죠. 침해. 이거 당연하지. 금지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도 악플 지금 고소하듯이. 그죠? 맞아요. 또 분명히 선 넘는 찐따들끼리 나오기 때문에. 예. 짜증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죠. 근데 사실. 일본은 그렇진 않잖아. 네. 그게 문화가 있고 법이 있고 그리고 남는 사람들 다 처벌하면 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성의를 보면은 네덜란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 말고도 네. 선과 관련된 부분 이런 진짜.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을 만들고 뭐 사회적으로 대타협이 일어나고 토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이번에 토론 동호회를 해보니까 그렇죠. 아 의미가 있네. 네. 재밌다. 나도 많이 배워가네. 맞아요. 우리가 뭐 공부해서 그런 것보다는 공부는 별거 없어 겉핥기식이었어. 그렇지.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막 개발한 논리가 생기고 막 이랬어. 그렇지. 맞아요. 예. 저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고. 의대 정원 다음에 하자. 네, 아무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